뉴이스트 W가 Help Me로 돌아왔습니다. 뉴이스트 W로 선보이는 마지막 앨범 Waken. 현실이라 믿은 세계가 무너지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너에게 구조를 요청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년 4개월의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 뮤비 해석으로 함께 하실래요? 뉴이스트 W의 마지막 이야기 Waken. W를 관통한 이번 앨범의 로고는 많은 의미를 내포한 듯 합니다. 뉴이스트가 꿈에서 깨어난다. 뉴이스트 W가 뉴이스트를 깨운다. 웨이크라는 동사를 활용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일본어로 새벽이란 뜻을 가진 아케를 한 단어로 보면 뉴이스트 W와 새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더불어 앨범 속 반복되는 W를 독립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해석의 공통점은 과거와 지금, 그리고 미래를 품고 있다는 거죠. 뉴이스트의 세계에서 W의 세계를 지나 다시 뉴이스트로 향하는 여정.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으며 시작한 세계관은 뉴이스트와 W 사이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고, 웨이크엔을 마지막 서사로 두 세계를 연결합니다. 새 버전으로 발매한 앨범을 볼까요? 뉴이스트 W가 점차 환상에서 벗어납니다. 버전별 로고는 마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환상 밖으로 나올수록 웨이크엔에 담긴 메시지가 확실해진다는 말이기도 하죠. 네 사람은 다른 공간에서 눈을 뜹니다. 모두 낯선 공간으로 온 듯한데요. 각자의 공간들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유리 조각이 중력을 벗어나 움직이고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파동이 일죠. 두려움을 느낀 JR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가 노트 위에 적은 메시지는 구해달라는 요청이죠. JR의 공간을 가득 채운 건 우편물과 전화기, 모스 전신기 등 구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수단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구조 요청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 희미해진 이 벽의 모스 부호들이 말해주던 말이죠. 아론은 JR이 보낸 신호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기억나시나요? 5명의 기사는 곧 1명의 리이노였음을요. JR의 신호에도 아론은 때를 기다리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아론이 필름을 갖고 있는 건 꿈의 전개 과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가장 강한 환상에 사로잡힌 렌의 공간은 가늠할 수 없이 깊은 꿈속 같습니다. 이 공간에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고요했던 시공간이 흔들리자 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론의 공간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이 깊은 환상으로 갈수록 세계를 흔들 만큼의 변화로 번진 건 아닐까요? 얼어버린 상자와 털원이 녹으면 겨울이 불러온 환상도 무너집니다. 깊은 꿈에 빠져있는 인물일수록 그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겠죠. 베코가 눈을 뜬 곳은 비현실적인 검은 공간입니다. 렌과 반전을 이루는 색은 이전부터 환상에 빠지고 구하는 렌과 베코의 관계를 연상시키죠. 그가 서 있는 공간이 체스판으로 변합니다. 베코는 JR에서 아론으로 연결됐던 신호가 지나고 검은 칸에서 흰 칸으로 이동합니다. 렌의 공간을 찾는 걸 수도 환상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연결된 존재인 이들은 서로 보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층위의 꿈에 갇혔을지라도 교감할 수 있습니다. JR이 보낸 신호가 렌의 몸에 새겨진 모스부호로 나타납니다. 신호를 받은 아론은 벽을 만지고 베코는 체스판에서 움직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행동도 결국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환상을 현실이라 믿고 시공간이 멈춘 듯한 공간에 갇힌 렌과 어둠에 사로잡혀 진짜 자아를 잃어버린 JR.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의 상황이 꽤 유사하다는 건데요. 렌과 JR은 도움을 요청했고 베코와 아론은 이 상황을 살피는 듯하죠. 뉴이스트 W 세계에서만 등장하는 나침반 방향에서 이들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한 헬프미의 도입부는 닮은 듯 비슷한 역할을 지닌 이들이 마주하며 시작합니다.
마치 나침반처럼요. 뉴이스트 W 세계관을 이끄는 반복되는 꿈의 상황은 노래와 안무 속 수미상관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처음과 끝은 일치했죠. 헬프미를 부르던 이들은 끝내 환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현실이라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고 간절히 기다리던 너에게 구조를 요청한다. 여기서 이들이 찾아 헤매던 너는 누구일까요? 퀴즈부터 이어진 여왕 찾기. 빈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왕은 곧 팬을 상징하는 러브, 또한 러브 안에는 뉴이스트 자신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역시 연결된 관계죠. 이들이 도움을 청한 대상은 또 다른 리이노일 수도, 여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큐를 찾기 위해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우리 다시금 본다면 가만히 널 안아주고 가만히 널 마주보고 싶을 거야. 마찬가지로 아론이 말하는 우리는 다른 층위의 리이노와 다른 차원의 여왕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큐의 부재 앞에서 네 사람은 각각의 리이노가 가진 캐릭터처럼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곧 꿈 그리고 감정에서 깨어날 텐데요. 이 역시 완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나를 찾는다는 건 뉴이스트 W의 세계에서 벗어나 뉴이스트의 세계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체스의 나이트. JR이 나이트 말의 그림자로 나타나죠. 어둠의 잠식당에 잃어버렸던 자아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뉴이스트 W 세계에서 이들은 형체 없는 그리움을 좇을 뿐 그 대상도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죠. 체스의 나이트는 뉴이스트 W가 곧 기사임을 말해줍니다. JR이 거울에 손을 대자 금이 갑니다. 현실 공간에서 거울은 실체와 동일한 상을 비추는 도구인데요. 뉴이스트 W 꿈속에서 거울은 비춰진 상의 내가 실존하는 나와 같은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때문에 비현실 공간에서 거울에 비친 상이 진짜 내가 아니라면 깨지고 말겠죠. 지난 W 콘서트 VCR에서 악마에 사로잡힌 JR과 또 다른 자아가 거울을 통해 마주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진짜 자아는 자각과 동시에 꿈 밖으로 이동했고 남겨진 허상 앞의 거울은 금이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각자의 공간에서 이들은 달을 보았습니다. 가려진 채 붉게 물든 달, 형체만 희미하게 빛나는 달. 아론이 손을 뻗을 쯤에야 또렷한 달이 등장합니다. 아론이 빛을 향해 손을 올리고 렌과 베코, JR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꿈에서 현실로 가까워질수록 달은 뚜렷해지고 빛이 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달은 베코의 시간인 밤에서야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이 아닌 이성, 꿈이 아닌 현실을 상징하는데요. 때문에 아론은 뚜렷해지는 보름달을 보고 꿈에서 깰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환상에서 벗어나면 현실로 넘어올 테죠. 뉴이스트 W가 잠에서 깨고 뉴이스트 세계관으로 넘어왔을 때 이들이 눈을 뜨는 시간은 밤일지도 모릅니다. 러브페인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자신의 공간으로 기사를 모이게 했던 베코의 시간 말이죠. 기사의 분신처럼 변화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달. 그렇다면 JR의 달은 어디 있을까요? JR의 공간에 있는 달은 어둠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달이 태양,
그리고 지구와 일직선이 되며 지구 그림자에 의해 자취를 감추는 시간. 월식 현상 동안 달은 어둠에 묻힙니다. 후유의 수록국 중력달을 통해 찾는 대상과 자신을 지구와 달로 비유했던 유이스트 W. 난 달이 되고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나고파 너가 나를 쉽게 작게 반해봐 되더라도 난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오늘도 나로 괜찮아 언제라도 내 지구는 너야. 월식이 일어나는 동안 찾던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둠에 갇힐지라도 여기서 나오기보다 더 깊이 빠져들길 원하게 되는 이유죠. 월식이 제이아를 덮은 어둠의 정체였던 걸까요? 우리의 눈엔 월식이 일어나는 동안의 달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선 붉은 달이 뜨는 날이면 변화를 관장하는 여신 헤카테가 나타나 저주의 마법을 펼친다는 이야기가 있죠. 붉게 물든 달을 저주처럼 여기는데요. 달이 어둠에 갇히는 순간은 길지 않습니다. 달의 공전에 따라 일직선이었던 태양, 지구, 달의 위치는 바뀌고 달은 지구의 그림자에서 멀어지며 조금씩 빛을 찾죠. 이들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은 이유도 지구의 그림자 안에서 가려졌다 나타나는 달의 공전 궤도를 표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이스트 W 세계를 붉게 물들인 저주도 끝이 난 것일까요? 비로소 수면 위로 달이 뜹니다. 환상에서는 이들이 닿고자 하는 빛과 인물 사이에 경계가 있었죠. 경계 아래에 있던 달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현실에 가까운 층위로 올라온 듯 보입니다. 수면 위에 올라올 달은 데자부의 한 장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이스트 W 세계에 존재하는 네 방위의 나침반이 사라지고 달 그림자만 남은 바다. 서로 다른 공간, 맞은편에서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경계가 사라진 거죠. 데자부에 등장한 화면에서 미리 유이스트 W의 다음을 예고한 것일까요? 배열된 체스판은 꿈의 공간을 이루는 오브제 중 하나입니다. 체스의 말은 룰에 맞춰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죠. 거미줄과 톱니바퀴, 체스판 모두 설계된 것들입니다. 기계가 고장나거나 거미가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다음은 설계된 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꿈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처음과 끝이 돌고 도는 슬라이드 영상기에 불이 꺼집니다. 이 역시 정해진 다음 장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뮤직비디오의 클라이막스가 지나자 릴데크가 멈춥니다. 이것은 아카이 X150D라는 녹음기인데요. 웨이크엔을 마지막으로 유이스트 W의 노래가 기사가 잠들어 있는 동안의 이야기가 끝이 났음을 알리죠. 마치 이번 앨범의 컨셉 패시지가 유이스트 W로 활동하면서 발매한 곡수 26에서 끝이 난 것처럼요. 체스의 나이트에 이어 2시 17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등장합니다. 2월 17일, 여왕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유이스트 W의 시간은 이때부터 멈춰 있습니다. 체스판으로 뛰어든 나이트로 인해 정해진 배열은 모두 틀어집니다. 연출된 필름이 타는 것처럼 체스판에 불이 붙는 장면도 꿈의 콜랩스를 표현한 듯 합니다. 네 기사가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한쪽은 신의 저주를 받은 인간 니오베, 한쪽은 사랑을 금기시하는 인간 아마존이 있네요. 이곳이 정말 꿈에서 현실로 나가는 마지막 장소였으면 좋겠네요. 베코와 JR이 낯선 공간에서 한 행동은 거울을 만지는 것입니다. 상에 비친 나를 만져도 깨지지 않는지, 즉 아직도 환상에 갇혀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죠. 렌은 체스의 말을 들어 올립니다. 체스판 안에 갇혀버린 상황과도 같았던 그간의 꿈을 회상하듯이요. 언뜻 아론의 표정은 원망스러워 보입니다. 공간 밖 누군가를 응시하는데요. 지금 상황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듯 말이죠. 그는 어떻게 모든 꿈을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아론이 이 꿈의 설계자는 아니었을까요? 아론의 행동엔 많은 궁금증이 남습니다.
데자부의 티저를 다시 보겠습니다. 데자부 시점의 뉴이스트 세계에서 기사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이곳은 설원입니다. 뉴이스트 W의 세계로 유추했던 이 장면은요? 데자부에서 처음 등장한 달맞이 꽃은 기다림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야화입니다. 밤에 활짝 피고 낮에 지는 이 꽃이 데자부의 세계에선 피지 못한 채 나왔죠. 그 이유는 이곳은 환상으로 만든 거짓 세계고 밤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일 테죠. 마침내 달맞이 꽃이 만개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웨이크앤 앨범은 버전마다 다른 달맞이 꽃이 들어있습니다. 버전의 로고와 그린카드 속 로고가 일치하지 않아 참 의아했는데요. 그린카드 기준으로 달맞이 꽃을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꽃이 점점 피어나죠. 드림 앨범에 들어있는 크랙카드는 4개의 꽃 중 단 하나의 꽃만 피지 않았습니다. 네, 이 한 송이는 미처 환상에서 나오지 못한 렌이겠죠. 크랙 앨범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사진처럼 다른 멤버들과 달리 렌의 창은 꿈에서 나올 만큼 균열이 가지 않았습니다. 크랙 앨범에 들어있는 콜랩스 카드는 4개의 꽃이 모두 만개했습니다. 뉴이스트 W 세계가 무너지고 모든 인물이 꿈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주는 듯 하죠. 그럼 배열상 첫 번째여야 하지만 콜랩스 앨범에 들어있는 드림 카드를 볼까요? 꽃봉오리는 4개가 아닌 5개입니다. 결국 기다림을 겪는 이가 넷이 전부가 아니란 걸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헬프미는 주문을 그리고 검을 마주잡아 심장 가까이에 대는 안무로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은 여왕의 기사에서 칼을 잡고 내리는 안무로 마무리했던 것과 오버랩되죠. 뉴이스트 W로 러브를 처음 만난 건 지난 팬미팅이었습니다. 이날 여왕의 기사 무대는 해당 안무 대신 잠에 드는 동작으로 끝나는데요. 뉴이스트 W의 마지막 곡인 헬프미에서야 여왕의 기사의 마지막 안무를 연상시키는 동작이 등장합니다. 여왕의 기사와 러브페인트 사이가 뉴이스트 W의 시간이었음을 말해주죠. 여기사 이후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해석은 이번 앨범 마지막 트랙 달세뇨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달세뇨는 표시가 있는 곳으로부터라는 뜻의 음악 기호입니다. 도돌이표의 하나로 이 표시가 붙어 있으면 세뇨로 돌아가 연주하다 삐네가 붙은 겹세로 줄에서 끝을 내죠. 뉴이스트 W가 돌아갈 세뇨는 어디일까요? 세뇨는 신호를 의미하는 사인의 또 다른 말입니다. 뉴이스트 세계 안에서 사인을 찾았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내게 보낸다 우리의 시간을 있다면 다른 차원에 있어도 신호를 보낼게 현실과 이성을 가리키는 밤의 시간에서요. 큐이스의 외전격으로 확장한 뉴이스트 W의 세계관은 뉴이스트의 서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시 뉴이스트 W의 팬미팅 VCR을 살펴보겠습니다. 갇힌 공간 속의 JR과 렌, 움직임이 없는 아론, 웨어리에 속 꿈꾸기 위한 그림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선 베코, 이들 위로 빠르게 겹쳐지는 필름. 이 필름은 흑백 필름입니다. 뉴이스트 W의 세계가 시작되면서 흑백 사진이 연달아 지나가는 이유. 큐를 잃어버린 시간 동안 색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죠. 기사들에게 색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피어나는 꽃을 통해 마치는 3월, 봄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흑백이던 삶에서 모든 색감이 깨어나는 시간인 듯 합니다. 시간에서 60이란 숫자는 60분, 즉 1시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출발점에서 멀어진 바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이죠. 뉴이스트에게 1은 가장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왕으로부터 각자의 시간을 나눠 가진 이들의 모든 시간을 합치면 하루가 되고
1은 하나의 완벽한 리이노가 되죠. 다시 헬프미의 뮤직비디오. 눈이 녹아 물이 떨어지는 듯 물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빛과 함께 문이 열리고 내기사의 틈으로 빛이 들어오죠. USW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입니다. 이들이 못다한 이야기는 앞으로 뉴이스트의 세계에서 더 확장된 세계관과 음악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쯤에서 USW의 마지막 뮤비 해석을 마치겠습니다.